레벨스 1번부터 봅시다. 검정, 빨강, 파랑, 노랑 구슬이 똑같이 검정, 빨강, 파랑, 노랑 편말이 있는 상자에 임의로 하나씩 넣을 거래요. 검정 구슬은 검정 또는 빨강 편말이 있는 상자에 들어가 있대요. 그때 일치하는 상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이건 마지막에 이건 답 편하게 보자고 그냥 써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냥 x의 기대값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6배에서 2 빼는 거예요. x의 기대값을 찾을 거면 결국 확률 분포 표 만들어야죠. 그죠? 표 만들어서 각각의 확률 구하셔야 되고 계산해서 평균값 구해야 된다고요. 구하라고 한 건 일치하는 상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색이 일치하는 상자의 개수. 가장 작은 값은 얼마겠어요?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죠. 그 다음은 제일 큰 값은 4. 다 맞으면 4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x가 0인 거 그냥 순서대로 다 쓸게요. 일단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확률들을 구해보자고요. 0이라는 건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검은 구슬에만 지금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검은 구슬을 먼저 정하고 나서 나머지 애들을 생각할 건데 하나도 없으려면 일단 검은 구슬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남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세 군데에 들어갈 건데 이게 파란색, 노란색은 공도 있고 상자도 있는데 빨간색은 공이 있고요. 상자는 검은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딱 맞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약간 이그러져 있죠. 딱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로 이렇게 식으로 빠바박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 것 같아서 수영도 그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에 빨간 공이 들어간 경우 그리고 파란 공이 들어간 경우 노란 공이 들어간 경우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수형도 그리는 거라고요. 빨간 공이 들어간 경우라면 여기는 이제 남은 공은 검은색, 노란색이 남았는데 우린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걸 찾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노란색, 여기 이 파란색 이거밖에 안 돼요. 끝났고요. 파란색이 여기 들어갔으면 남은 건 빨간색,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란색, 여기에 빨간색밖에 안 돼요. 노란색이 들어갔으면 노란색이 여기 들어간 거나 파란색이 여기 들어간 거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노란색 들어갔다고 치면 남은 건 빨강, 파랑이니까 여기에 빨, 여기에 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 거냐면 검은색이 여기 또는 여기래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들 마음대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숫자가 얘는 3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3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1인 경우 이때부터는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게 검은 색이 검은 상자에 들어갔으면 나머지 중에 맞는 게 없어야 되고요. 검은색이 빨간 상자에 들어갔으면 둘 중에 하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쳐서 하나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2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검은색에 들어있는 경우 이 경우라면 나머지는 맞는 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자리에 파란색이 오던가 노란색이 와야 되고요. 파란색이 왔다는 건 빨간색, 노란색이 남았다는 이야기니까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노란색이 왔으면 빨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검은색에 있는 건 2가지고요. 검은색이 여기 들어있는 경우로 생각해보면 이제는 하나는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맞는 경우도 있고 얘가 맞는 경우도 있는데 추측해보건대 당연히 얘가 파란색 공이 들어있는 경우나
여기에 노란색 공이 들어있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끝에 있는 게 좀 보기 좋으니까 노란색 공이 노란색 상자에 들어있다고 보고 나머지 애들을 넣어보면 남는 게 빨강이랑 파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경우밖에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파란색 공이 들어가도 역시나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 두 가지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분모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색이 두 가지 맞는 것도 나눠서 해야겠죠. 검은색이 검은색에 들어간 경우와 검은색이 빨간색에 들어간 경우.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이거 세 개 중에 한 놈은 같은 색이어야 되고요. 누가 같은 색이든 상관없이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예요. 상자 색깔 3개랑 구슬 색깔 3개가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빨간 공이 여기 딱 들어갔다고 치면 남은 게 노란색, 파란색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색깔이 맞았다고 치면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색깔이 맞아도 하나밖에 없죠. 얘가 색깔이 맞아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은 구슬이 검은 상자에 들어있으면 전체 경우는 3가지더라라는 거예요. 검은 구슬이 빨강 상자에 들어있는 경우면 이거 괜히 계산하고 있네. 뭐 합시다. 검은 구슬이 빨간 상자에 들어있는데 지금 뭐래? 구슬 2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 2개 다 맞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빨간 거, 여기에 파란 거, 노란 거라고 해서 한 가지가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고요. 세 번째는 3인데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자가 4개인데 3개의 색깔이 맞아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맞아야 돼요. 그죠? 경우가 없다고요. 그래서 3개는 맞고 하나가 틀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0이고요. 4개가 맞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분모를 보시면 얘도 똑같이 2 곱하기 3패. 그래서 확률 다 더한 게 1인지를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6이니까 12예요. 분모가. 근데 이거 3, 4, 4, 1 해서 역시나 12 됩니다. 확률의 합이 1이 되니까 맞게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그 얘기 이거 찾으면서 그 얘기 왜 했냐면 이게 0이라는 건 사실은 미리 좀 알 수 있고요. 이것도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서 얘 찾고 얘 찾았으면 그냥 1에서 요거 빼서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률이 다 찾아지고요. 구하라고 한 건 이제 평균이니까 어차피 통분해야 돼서 얘도 그냥 통분 안 하고 바로 가자고요. 분모가 12예요. 0, 4, 8, 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 얘가 평균 되겠네요. 그죠? 6 곱하고 2 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 검은색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는 핵심이에요. 수용도를 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냥 그려서 푸는 거예요. 봐봐. 전체 경우 몇 가지라고? 12가지예요. 그냥 그 12가지 다 그려놓고 몇 개인지 세도 돼요. 고작 12개밖에 안 돼요. 12줄만 쓰면 되지. 되게 싫어하네. 그래서 얘는 수영도 가지고 좀 푸셔야 좀 깔끔하게 풀리는 녀석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얘도 되게 질문 많이 했던 문제인데 혹시 이거 해설집 봤나요? 해설집 보셨나요? 완전 쌈박하게 풀었어 해설지에서. 그래서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소개할 거예요. 나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짜증나게. 전구 5개가 일렬로 늘어져 있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불 중에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왼쪽부터 불빛의 색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또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화된 횟수를 조사하겠대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유지되던가 변하던가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전구에서 변화된 횟수가 몇 번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면 얘는 한 번 변한 거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죠? 얘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한 번 변한 거예요. 얘는 파란색에서 빨간색 됐다 파란색 된 거고 반대로 빨간색에서 파란색 됐다 빨간색 된 거니까 얘는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불빛의 변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분산 찾으세요입니다. 결국 전체 분산 찾아야 되니까 얘도 확률 분포표 만드셔야겠죠. 그죠? 확률 변수 x.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당연히 0이겠죠.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한 번 바뀌는 거, 두 번 바뀌는 거, 세 번 바뀌는 거, 많이 바뀌면 네 번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할 건데 전체 경우는 몇 가지? 2의 5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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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파. 2의 5승. 옆방 가서 수업 들었을 때. 어떻게 저 문 하나 열어둘까? 심심하게 이렇게 갔다 와. 그래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경우 몇 가지냐면 두 가지죠. 싹 다 파란색, 싹 다 빨간색.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요. 네 번 바뀌었다는 건 빨파, 빨파, 빨 아니면 파, 빨, 파, 빨, 빨, 파. 두 가지 있어요. 얘도 2, 5승분의 2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 요것도 괜찮아요. 할만해. 아, 이게 자꾸 내 풀이를 풀고 있네. 이것도 할만해요. 한 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경우를 세서 2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색깔의 주인공만 바뀌는 거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경우를 세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합쳐서 5개. 하나, 둘, 셋, 넷. 알았어. 자, 이렇게 세야 되는데 해설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5개의 불이 있는데 주인공을 5개의 불빛이라고 보지 않고요. 요 사이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보는 거야. 체크를 하는 거야. 사이사이에서. 뭘 체크하냐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5개의 불빛 사이사이에 마커가 있다고 보면 등호가 들어가던가 찍이 들어가던가 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 4군데의 자리에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각각의 자리마다 등호 또는 낫이 들어갈 수 있는데 즉 2의 4승인데 그 중에 등호 4개니까 이게 한 가지니까 2의 4승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약분하면 2의 4승분의 1이잖아요. 얘는요. 각각의 불빛 사이사이에 그 마커들에서 아니야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2의 4승분의 1. 그리고 참고로 앞에 인접해 있는 두 불이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이랑 다른 색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로 똑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빨빨, 빨파, 파빨, 파빠. 그 중에 양 끝에 게 같은 색이고 가운데 두 개가 다른 색이잖아요. 그죠? 4분의 2, 4분의 2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볼 거냐면 말한 것처럼 불빛이 이렇게 5개가 있을 때 요 사이사이에서 불빛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얘는 다시 요 각각의 표시 안에 등호 또는 낫 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거나 해서 두 가지여서 2의 4승까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다 등호가 온다는 이야기고 얘는 다 등호가 아니다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뭔데? 한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분모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분자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4, C, 1 이렇게 생겨 들어간다고요. 얘는 뭐 있어? 두 군데 골라서 거기에 얘 딱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뀌었을 거라고. 얘는 4, C,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2의 4승분의 4C 0, 2의 4승분의 4C 4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하면 2의 4승분의 2의 4승이니까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도 그런 실수를 한 건데 풀 때 문제에서 불빛이 변하는 횟수라고 했어요. 그럼 불빛이 변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불빛의 색깔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되게 고생스럽게 풀었는데 아 이렇게 해설 풀기가 약간 시간질하더라고. 아 얘는 독립시행을이라고 보는 그죠? 그죠? 그러네요. 그러네. 써놓고 보니 그러네. 4C0 2분의 1의 4승 4C1 2분의 1의 4승 4C 2분의 1의 4승 그렇게 생겼네요. 오 그러네. 32는 뭐야? 32는 뭐야? 4번 했는데? 4개 4개 시행 횟수 4번. 지금 승현이 뭐 얘기한 거냐면 어차피 횟수면 이항분법 아니냐. 이항분법 맞네요. 4번 하는 거잖아요. 봐봐. 여기서 색깔이 변했든 안 변했든 여기서 색깔이 변할 확률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4번의 시행은 다 그냥 서로 독립이고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 다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시행 횟수는 4번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써놓고 나서 보니 이거 다 또 독립시행의 확률로 그렇게 생긴 녀석이기도 하고요. 그죠? 기네. 그럼 이거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하시면 4 되겠네요. 사람인 줄. 전거 어떻게 생겼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그거 아닌가? 무슨 물리에서 나온 기호 아니야? 어렸을 때 배운 것 같은데. 회로도 이런 거 할 때. 미안하다. 문송합니다. 야 아니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야? 회로도 이런 거? 한참 전이죠. 뭐라고? 요렇게 하고 아, 그지. 이거 왜 쓰잘데없는 얘기라고 했지? 저항. 저 이런 걸 기억하다니 진짜. 이렇게요? 뭐래도 될 놈이다. 저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았어? 스위치. 저 고등학교 때 했다고? 안 했나? 나 왜 기억이 안 나? 아니 나 화학에서 했다고? 조금 나왔어. 그래? 몰라 안 했어. 문송합니다. 2학기 때. 나 중3 짤밖에 없는데. 우리 이거 했잖아. 이종원 선생. 맞아 이런. 아 맞다. 광전 효과 발표했던 이거 있잖아요. 오른손 효과. 플레밍? 왼손인가? 오른손인가? 아 진짜 될 놈들. 이거? 나 하나. 이것도 있지. 이거랑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 녹화 일시정지 안 했어. 봅시다. 이상하면서 x가 갖는 값은 1, 2, 3, 4, 5, 6, 7, 8, 9, 10이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뭐래? 그냥 pi래. 그런데 순서대로 공차가 뒤인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p1에서 p10까지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p1이랑 p10을 더하면 5분의 1이 돼야죠. 등차 중앙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지?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어떻게 구했었냐면 참고로 맨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였어요. 그죠? 등차 중앙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할 건데
P1에서 P10까지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한 게 1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P1 더하기 P10은 5분의 1이어야 합니다. 뭐 문제는 없지만 P2랑 P9을 더해도 5분의 1이고요. P3, P8 더해도 5분의 1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니은번은 P1이 2분의 9D래요. 기억번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니은번까지 내려오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또 기억 리딩 문제들은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리딩이 답인 경우가 많죠. 아니 기억이 거시잖아? 그러면 니은으로 내려갈 때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얘가 성립되도록 하는 어떤 조건을. 이거 사실은 힌트라고. 니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 기억이 힌트라고요. 디귿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볼 때 기억 니은이 힌트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능 20번도 우리 저기 학생 중에 한 명이 20번 잘 모르겠는데 국민 정서상 그느드 진짜 가끔 기억 니은이 나오기도 해요. 혹은 기억 디귿이 나오기도 해요. 기억이 거짓인 건 못 봤어요. 어쨌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요 녀석을 해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다시 보면 P1이랑 P10을 더한 게 5분의 1인데 P1을 2분의 9D라고 하겠대요. 그럼 P10은 뭔데? 초항에다가 공차 9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P10이니까 공차가 D라고 했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뭐야 이거 18D잖아요. 얘가 얼마라고? 5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D의 값은 90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D가 90분의 1이면 A는요. 90분의 1에다가 2분의 9를 곱하는 거지. 20분의 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정체가 될 거고요. P가 3 이상인 거 물어봤는데 그럼 3, 4, 5, 6, 7, 8, 9, 10을 찾는 게 아니라 1, 2를 찾아서 1에서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P1은 이렇게 찾았고 P2가 얼마인가 하고 보면 20분의 1에다가 90분의 1을 더한 게 P2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요렇게 둘이 더하면 10분의 1이고요. 요거는 90분의 1이야. 그래서 통분해보면 90분의 9 더하기 1이에요. 10입니다.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앞에 거 둘이 더하면 9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거 다 더하면 9분의 8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번은 이제 평균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쓰란 이야기죠. 시그마 XIPI 이거 하란 이야기거든요. 10개의 숫자를 다 손으로 써서 더하는 건 좀 중3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화시켜서 써볼 텐데 X란 녀석은 1, 2, 3 아이고 이렇게 X란 녀석은 1, 2 해서 10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중간에 K란 녀석이 들어있을 거예요. K 번째 녀석이에요. 그죠? 그때 확률은 얘는 20분의 1, 얘는 20분의 1 더하기 90분의 1이에요. 마지막에 오는 건 20분의 1 더하기 90분의 9가 오죠. 10번째 항이니까. 그럼 얘는요. 20분의 1 더하기 90분의 K-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럼 평균은 뭐라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랑 20분의 1 더하기 90분의 K-1 이걸 계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예 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쟤는 물어본 게 P1이 들어있네. 그죠? 그럼 요거는 굳이 20분의 1이라고 안 하고 P1이라고 살려줘도 되겠다. 이게 어차피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P1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P1이라고 두고 요것도 P1이라고 두고 요것도 P1이라고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된다라는 말이고요. P1이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지 간에 답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아예 값이 얼마인지. 그죠? 뭐 전개해가지고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 3분의 55? 왜 3분의가 들었지?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90분의 1 얘를 처리하라는 이야기였나 봐. 오. 아, 뭐 하세요. 나는 안 할래. 어차피 P1이 20분의 1인 거 아니까 그냥 20분의 1 집어넣어서 산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디귿번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수열이랑 합쳐져서 나온 문제여서 뭐 그게 재밌었죠? 다음은 그림과 같이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1개. 색이 바뀌었어요. 흰 공, 검은 공. 그리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이 2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A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서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3개를 꺼낼 거래요. 흰 공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얘는 그죠? A에서 일단 2개를 꺼내서 B에 넣고 그 다음 B에서 꺼내는 거야. 흰 공의 개수 중에 제일 적으면 뭐야? 빵개. 그죠? 3개 다 검은색만 나오면 빵개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면 흰색 3개 다 나올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런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거는 아예 상황을 아예 쭉 나누어서 한번 보자면 이런 건데 A 주머니를 먼저 보면 뽑아내는 경우는 흰색이랑 흰색을 뽑든가 흰색이랑 까만색을 뽑는 경우예요. 물론 확률은 따로따로 찾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 각각의 경우마다 B라는 주머니를 다시 보면 이제는 흰색 3개랑 검은색 2개가 된 거고요. 얘는 흰색 2개랑 검은색 3개가 된 거네요. 그죠? A에서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B 주머니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 3개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참고로 A와 B의 A에서 이렇게 생길 확률을 보면 3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2개 중에 2개 나오는 거예요. 3개 중에서 2개 뽑을 건데 2개 중에 2개 나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얘는 3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흰 공 2개 중에 하나, 검은 공 1개 중에 하나 라는 말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출발해서 일단 요렇게 쪼개지기를 3분의 1, 3분의 2로 쪼개지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B가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제 곱해가지고 계속 확률 계산할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는 어디다 써야 되니? 여기다 할까요? 확률 변수 X는 적으면 0이고요. 1, 2, 뭘 구해야 돼? 평균 구해야 되죠, 어차피. 3,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확률을 좀 구해보면 0이래요. 3개 꺼냈는데 흰색이 없대요. 여기선 불가능하죠. 검은 게 2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X가 0일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밑으로 가야 돼요. 3분의 2. 그리고 5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까만 공 3개 중에 3개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거 10 약분 될 거니까 약분하지 맙시다. 어차피 또 산수해야 되니까 30분의 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는 어차피 0이구나. 1일 확률은 1일 확률은 여기서 검은색 2개, 흰색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검은색 2개, 흰색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 2개로 나누어서 봐야죠. 그죠? 위에 거 먼저 보면 위로 갈 거야. 3분의 1에다가 요거 하는 거예요. 5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흰색 하나,
검은색 2개 중에 2개. 더하기 만약에 밑으로 갔다면 역시나 5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흰색이 1개인 거지. 흰색 2개 중에 하나, 검은색 3개 중에 2개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30으로 일단 내비두자고 했어요. 얘는 3, 얘는 3, 2, 2, 12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크다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이지. 아, 반쯤 왔구나. 30분의 15 몇 개 없네요 원래. 둘 중에 얘가 편하겠죠? 아, 이 둘 중에 얘가 편할 거 아니야. 여기서밖에 없거든요. 자, 하러 갑시다. 위로 가면 5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흰색 3개 중에 3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는 30분의 12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야 다 더하면 30분의 30 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구하라고 한 건 평균이에요. 30분의 0이에요. 15, 24, 3. 아, 이 숫자 되게 이상하네. 18. 아니야. 아니, 요거 둘이 먼저 계산한 거야. 아, 요거 27 얼마니? 42요. 30분의 42. 6으로 되죠. 6, 5, 6, 7, 42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고 3 더하래요.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될 것 같아요. 됐죠? 아니야? 됐어요. 네. 생각해봐. 첫날 레벨 3 했던 거에 비하면 아유 한 2.7쯤 되죠. 레벨 3라고 하기엔 뭔가 그냥 웅웅웅웅 하면 끝나잖아요. 그 에 이러다 끝났고. 2번 흰공색에 검은공색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건데 흰공은 1개 이상 검은공의 개수는 흰공보다 작지 않도록 선택한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흰공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위와 같은 규칙으로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중 임의로 한 경우를 택할 때 나열된 검은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얘도 평균 물어봤으니까 확률 분포표 만드셔야 돼요. 그죠? 흰공이 1개 이상이고 검은공이 흰공보다 많아요. 같아도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검은공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얘부터 볼 건데 일단은 얘도 전체 상황을 좀 분류를 해보면 흰공도 3개, 검은공도 3개이기 때문에 흰공을 만약에 1개만 선택했으면 검은공은요 하나를 할 수도 있고 2개를 할 수도 있고 3개를 할 수도 있어요. 흰공을 2개 선택했다고 보면 검은공 2개 아니면 3개고요. 흰공을 3개 선택했으면 검은공도 3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나열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는 그냥 2가지죠.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2개잖아요. 얘는요. 흰공 하나에 검은공이 2개야. 검은공 2개를 배열하는 방법 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흰공끼리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는 방법 수는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3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역시나 검은공 3개 이렇게 배열될 거고요. 경우는 1가지예요. 다 같은 거니까. 그리고 흰공은 하나,
둘, 셋, 넷 중에 한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네 가지로 돼요. 얘는요. 검은 공을 먼저 배열해야겠죠. 흰 공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검은 공 2개 들어오고 흰 공 2개는 자리가 3개죠. 그 3개 중에 2군데 골라서 흰 공 넣으면 되죠.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지? 그러니까 3자리 중에 2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검은 공이 3개니까 자리는 4개예요. 그 4개 중에 2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는 검은 공 3개, 자리 4개, 그 중에 흰 공 3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 조건에 따라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개, 13개, 22개거든요. 뭔가 보기를 보아하니 맞게 찾은 것 같아요. 그죠? 아 근데 마지막 괄호 안에 보니까 뭐 각 경우가 선택되는 확률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얘가 분모에 들어가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이 상태에서 자 검은 공의 개수를 확인하래요.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인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22분의 2예요. 검은 공이 2개인 건 3, 3, 6이네요. 22분의 6. 검은 공이 3개인 건 4, 6, 4, 14예요. 22분의 14.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해볼 거예요. 22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42 14 56 22분의 56 11분의 28 이렇게 생겼죠. 그거 4로 나누면 세우니까 7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그 다음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그냥 줄줄줄 써서 계산하는 게 되게 좀 헷갈려요. 그리고 빼먹을 염려도 있거든요. 하나인 경우를 생각하면 하나니까 뭐 흰 공이 어떻게 검은 공이 2개라고? 그러면 흰 공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검은 공이 3개라고? 그럼 흰 공이 하나, 흰 공이 2개, 흰 공이 3개 이렇게 막 다 계산해서 더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게 생각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전체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확률되는 거거든.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경우를 먼저 좀 생각해 놓고 그 다음 분류해서 여기다 끼워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2번째 문제였고요. 3번은 모자죠. 모자 문제. 지껏 쓰고 가지. 4명이 각각 서로 다른 모자 소문자 ABCD를 쓰고 있는데 자기 모자를 갑한테 맡기고 갑이 모자를 막 나눠줄 건데 자기 모자를 돌려받은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 확률 변수 X는 0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요. 2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는 없어요. 4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또 분산과라고 한 거니까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하셔야겠죠. 그죠? 한 명도 자기 모자를 못 받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모자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니까 대문자 ABCD, 소문자 ABCD 연결하는 거예요. 4팩 되겠죠? 그게 전체 경우라고. 그 중에 자기 거 안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요 모자를 누가 가져가냐인데 요 모자는 B가 가져갈 수도 있고 C가 가져갈 수도 있고 D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A라는 모자를 A 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하니까. 그럼 다시 얘를 얘나 얘가 가져갔다 치면 얘가 가져갔을 때의 경우의 수와 얘가 가져갔을 때의 경우의 수와 얘가 가져갔을 때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같아요. 내 모자를 얘가 가져가든
얘가 가져가든 얘가 가져가든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딱 박아놓고 곱하기 3 할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얘가 B를 가져갔다 치면 이제 여기서부터 배열을 해보자고요. 요 모자 B는 A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C가 가져갈 수도 있고 D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B는 이미 앞에 했으니까 됐고, 이런 경우라고 치면 남는 건 C, D인데 자기 모자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A, D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A, C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예요. B가 A 모자를 가져간 경우가 3가지. 나머지도 3가지, 3가지겠죠? 그래서 자기 모자 못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총 9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다음. 한 명이 자기 모자를 가져가는 건데 이것도요. A, B, C, D 중에 누구 한 명이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야 A가 A를 가져갔어 라고 못 박아놓고 곱하기 4 할 거예요. B가 B 가져간 경우도 확률은 똑같고요. C가 C를 가져가거나 D가 D를 가져간 것도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뒤에 거 셀 건데 그럼 B라는 모자는 C나 D나 둘 중에 한 명이 가져갔을 거거든요. 생각해보자고. 이걸 C가 가져갔을 때 경우의 수랑 D가 가져갔을 때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그죠? A는 지 거 가져갔으니까 얘는 이제 끝났고요. 더 이상 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첫 번째 모자야. 얘네 셋이 남았는데 얘 모자를 얘가 가져간 거랑 얘 모자를 얘가 가져간 건 확률이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경우의 수가.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 C가 가져갔다 치고 곱하기 2 해버릴 거라고요. 그냥. 그럼 A, C에 남는 건 B, D예요. 여기 D, 여기 B 이렇게 생겼네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에 곱하기 4 할 거니까 8가지 되겠죠. 그리고 4팩분의 8가지 이렇게 생겼어요. 두 명이 자기 모자 가져가는 경우인데 그럼 뭐 A, B라고 이렇게 박아두면 남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모자 가져갈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4C예요. 그래서 4팩분의 4C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6이라고 그냥 씁시다.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가 잠깐만 4C이면 6 맞죠?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왜 답 이상한데? 이거 다듬어 얼마냐? 아 맞구나. 3은 말했지만 없어요. 3명이 자기 모자 가져가면 남는 한 명도 지 거 가져가야 돼요. 주워 올 수는 없잖아 어디서. 얘 빵이고요. 4팩분의 얘는 1 되겠죠. 다 자기 모자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찾고 얘는 그냥 1에서 빼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이거 가지고 구하려고 한 건 분산이에요. 분산 구하려면 평균도 구해야 되고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돼요.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보면 분모 24예요. 분자는 빵 8, 4, 6, 24 빵 4, 4, 16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48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평균은 24분의 빵 8 더하기 12 더하기 빵 해서 1입니다.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이다. 이렇게 분산이 만들어지네요.